20대, 30대의 결혼이 지금 현재 조금 나이가 먹은 40대, 50대,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. 2030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또 이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.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례도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고 실제 이 사례도 얘기를 해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.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부가 30대인데 일단 이 집은 집안일 가사 분담이 정확해요. 정확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죠. 그럼 아내는 이 설거지에서 벌레가 나도 안 치워요. 그리고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꽃이 피고 날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치우지 않아요.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. 예, 예. 그래도 서로 괜찮대요. 왜냐? 서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. 이게 지금 요즘 2030이라서 전 이해는 돼요. 근데 이 집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수저 씻으면 어떻게 놓으세요? 수저? 그냥 뭐 이렇게 꽂아놓죠.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씻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머리가 있고 꼭지가 있잖아요. 이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이 수저가 위로 가도록 한 거예요. 네, 그래야죠.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런 거예요. 이걸 왜 위로 올려? 밑으로 놔야지. 그럼 밑에는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야. 우리 집은 이렇게 해.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은 그렇게 배웠니? 내가 그럼 니네 집 갔을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거야? 거기까지 만들지 말아야죠. 근데 부부라는 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결국은 각자 살아요. 이렇게 요즘 2030들이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죠. 그래서 네가 이리면 나도 이리여야 돼. 내가 이리면 너도 이리여야 돼. 그래서 이 범위,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. 어디 그뿐입니까? 월급에 있어서도 똑같이 돈 써야 돼요. 똑같이. 그래서 제가 만난 부부 중에는 남편이 한 달에 700을 벌어요. 엄청나게 버는 거죠. 아내는 한 달에 250을 벌어요. 그런데 외식을 나가잖아요. 각자 돈을 내야 돼. 근데 남편이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그 식당 있잖아요.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. 그랬더니 아내는 거기를 이제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못 가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혼자 갔어요.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 이제 그 윗세대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? 너무 이렇게 뭐 극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침범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n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. 이게 윗세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세대의 색깔이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. 이 가사 분담 같은 것도 다 n분의 1입니다. 그래가지고 일명 어떻게 분담을 하냐? 엑셀로 분담을 해요. 엑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. 보세요. 세탁기, 건조기 있는데 보세요. 밥 만들기, 먹이기, 반찬 정리, 식탁 정리 따로 있고 애들 샤워 보세요. 화장실 데려가는 사람 따로 있고 샤워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. 이런 식으로 하죠. 결국 이혼해요. 아, 그게 엑셀이온이구나. 아, 들어봤어요.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. 엑셀 하세요? 엑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만의 가사 룰이 있고 네네. 만약에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건조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결혼식은 내가 준비할게 신혼여행은 너가 준비해 이렇게 나눴거든요.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좀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요. 저도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는데. 그래서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워봤잖아요. 근데 혹시 결론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? 이 싸움의 끝을 가본 사람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. 그 싸움의 끝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그 해결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.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죠.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. 단추 기억하셔야 돼요. 단추. 인간에겐 다 버튼이 있어. 특별히 부부에겐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. 하나, 발작 버튼. 발작 버튼.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. 또 하나 안심 버튼. 우리가 결혼하잖아요. 그러면 누구나 다 발작 버튼이 있지만 처음엔 모르고 눌러요. 모르고 막 누르고 고통스러워하죠. 나중엔 알고 누른다.
근데 우리가 서로의 발작 버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.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.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. 여보,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.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말이, 어떤 행동이 힘들어?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.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.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좀 하지 마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얘기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. 모든 말, 행동은 당장 이 그림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알고 그 행동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아시겠죠? 또 한 가지 회복 버튼, 일명 안심 버튼은 훨씬 더 중요해요. 왜냐, 우리가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.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저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. 갑자기 막 요리를 시작해. 아니면 저를 막 식당으로 데려가요.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요.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? 나 이거 지금 입맛 없어. 나 지금 내가 이거 먹을 기분 아니야. 그럼 저희 남편이 우선 씨 먹어봐. 먹잖아? 괜찮다?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. 저희 남편이 뭐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가요. 가면 남편이 물어보지도 않아요.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. 너무 따뜻하다.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? 네. 저희 남편 정말 귀엽고요.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 눈에 깜찍입니다. 내 여자한테만 잘해주는군요. 네.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.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. 그런 경우라도 전 물어보죠. 자기야, 당신이 화났을 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.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면 될까?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이면 된대요. 그러면 화가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. 우리에게 이런 발작 버튼도 있고 우리 안심 버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어보자. 자,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는 어떤 나이이기도 하는가?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이기도 합니다. 와, 40대가.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더라. 여자는 4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. 자, 그러면 이혼은 왜 할까요?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이혼한대요.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이혼하면 좀 그래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아. 지금처럼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.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. 네, 맞아요. 40대가 정말 이혼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격도 있고 뭐 세상에 5만 가지 우리가 이혼할 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역시 돈입니다. 제가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그 상담 사례 이 40대 부부가 다른 문제 다 괜찮았어요.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자가 게임을 해요. 그런데 요즘은 게임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다 소액 결제였던 거예요. 소액 결제가 적을 때는 한 4, 50만 원, 많을 때는 정말 많을 때 250만 원까지 갔어요. 그러니까 평균 한 100만 원 선이 계속 나간 건데 각자 맞벌이를 하니까 또 각자 돈 관리를 하니까 또 공동으로 내야 될 돈만 함께 내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.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아내가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이 남편이 매달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아내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. 나중에 이걸 쭉 살펴봤더니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나간 겁니다. 아이고, 그 10년이면 돈을 모았으면. 그치. 아이고. 근데 이게 이 아내 한 400 벌어요. 이 남편 한 250 벌어요. 근데 한 달에 자기 250 버는 것 중에 1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한쪽에 소비가 너무 많아. 아내가 옷을 사고 또 사고 오늘 아침에도 샀다. 그렇게 사놓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? 입으로시 없어. 아니, 없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면 소비하는 거 상관없어요. 문제는 우리 집의 가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. 전체 우리 규모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공동가계부 쓰시면 되게 좋아요.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어요. 눈치가 보여서.
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뭘 써도 괜찮은, 그래서 필요한 소비를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만의 용돈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용돈을 딱 정해놔서 이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, 이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